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만적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 없을 내일, 그 안온한 궤도 위를 걷고 있다는 확신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치였다. 6년차 회사원인 나에게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견고한 성체였다. 퇴근길에 마주하는 아내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풍겨오는 따뜻한 저녁 식사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나의 평온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적어도 그날 낯선 감각이 나의 성체를 뒤흔들기 전까지는 그랬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깜짝 놀랐네. 아내가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며 생긋 웃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 다정하게 내 겉옷을 받아드는 손길.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즐겨 마시지 않던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 친구가 잠깐 들렀다 갔어. 지수 알지?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길래. 지수. 내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나에게도 꽤 친숙한 얼굴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의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던지듯 누웠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화면을 밝게 비췄다. 화면 속 알림창에 떠오른 메시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내 세상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긴 시간 내볼게. 발신자 이름은 A.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그놈의 이름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A는 대학 시절부터 나를 친형제처럼 따르던 녀석이었다. 결혼식 날에도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했던 유일한 친구.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당혹감이나 불쾌감이 아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오늘 너무 좋았다는 그 문장의 무게가 식탁을 넘어 거실까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경쾌하게 도마를 두드리는 아내의 칼질 소리가 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지.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는 것만 같았다. 여보, 뭐해? 밥 다 됐어. 어서 와서 앉아. 아내가 해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것처럼 무거웠다. 내 손에 들린 핸드폰 속 그 문장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다정한 풍경을 순식간에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찌개를 덜어내고 있었다. 저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내 친구와 내 아내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꾸어온 이 공간에서 무엇을 공유했던 것일까?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 이마를 짚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구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재질의 물건. 내가 기억하기로 저것은 내 친구 A가 항상 차고 다니던 커프스 버튼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쥔 채 굳어버렸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내의 거짓말을 마주해야 할까? 아니면 이 비참한 진실을 모른 척 덮어두어야 할까? 아내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식겠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어둠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 일렁였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식탁 아래 닿을 듯 말 듯한 우리의 거리 속에서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질문을 삼키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나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회사 일에 지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거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그저 내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은 없었다. 침실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겉옷을 대충 걸어둔 채 안방으로 향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방 안에서 들려온 익숙한 웃음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분명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낮고 굵은 남자의 웃음소리는 내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지난주에도 우리 집 식탁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A의 목소리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바짝 다가섰다. 틈새로 보이는 풍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였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낄낄거리는 두 사람. 아내가 A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그 사람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어. 우리한텐 완벽한 밤이지? 그 말에 A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이 단 1초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분노보다 먼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저 여자는 내 아내였고 저 남자는 내 친구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두 사람이 서로를 탐하며 내 삶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제 그만 끊어버려.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 A가 아내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비굴하고도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아내는 거절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A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발끝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던 일상이 저 방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침대맡에 놓여있던 내 결혼 반지가 조명빛을 받아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 반지가 내게는 영원한 서약이었지만 저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에 불과했던 것일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했다. 돌아서려는 순간 방문 안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그 사람 너무 재미없어서 못 견디겠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재미없다니. 내가 너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시간들이 고작 재미없는 일상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비록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대로 조용히 당할 수는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이제 곧 이 문을 열게 되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엔 내 분노가 너무나 컸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다시 한번 문틈을 통해 저들의 일그러진 행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이 모든 기만을 끝장내겠다고. 문손잡이를 돌리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나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여보, 혹시 현관문 소리 못 들었어? 평소처럼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끔 장을 보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느라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만이 이곳에 사람이 머물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은 없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내의 향수 냄새가 옅게 풍겨왔다. 나는 습관적으로 옷을 갈아입으려 침실로 향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 놓인 익숙한 물건 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A의 차 키였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도
그것은 분명 A의 것이었다. 어제 분명히 그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특유의 로고가 박힌 차, 키가 왜 우리 집 화장대에 있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디야? A차 키가 왜 집에 있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몇 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샤워를 마친 듯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그녀는 내 핸드폰과 화장대 위의 차 키를 번갈아 보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굳은 표정을 지었다. 당신 언제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차 키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A가 왔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나쳐 거실로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말해봐, A가 왜 우리 집에 왔었냐고. 나의 다그침에 아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얼굴은 내가 알던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서늘하고 냉소적인, 마치 남남을 대하는 듯한 표정.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던 그 우정, 이제 끝낼 때가 됐나 보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겉옷을 챙겨들며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현관문이 열리고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믿을 수 없는 실루엣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A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A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비릿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알겠어?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와 함께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것일까?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그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낯선 벨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내 핸드폰이 아니었다. 아내가 두고 간 핑크색 케이스가 씌워진 그녀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에는 A라는 이름과 함께 영상통화 수신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액정을 확인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인 것은 아내와 A가 지금 막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차의 대시보드 위에는 내가 준 결혼기념일 선물인 우리의 커플 사진 액자가 뒤집혀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들이 차를 몰고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다. 우리의 추억이 서린 곳으로 그들은 지금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비웃으러 가고 있었다. 나는 다급히 차 키를 챙겨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고 엘리베이터 숫자는 1층을 향해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쫓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멈춰서고 말았다. 1층에서 내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네. 그렇지 않아? 퇴근길의 공기는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낯선 영수증,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맴도는 불길한 예감은 이미 내 일상을 잠식해버린 지 오래였다. 평소라면 아내와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다가올 주말 계획을 세웠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아내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고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는 애써 태어난 척 현관문을 열었다. 자기 왔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었어? 주방에서 익숙한 음식 냄새가 났지만 그 향기가 오늘은 왜 이렇게 역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내가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겉옷을 걸어두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아내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친구 A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말,
그래서 잠시 카페에서 차를 한잔했다는 가벼운 언급,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A는 우리가 신혼 때부터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내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랬구나. A는 잘 지낸데?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린 것을 느꼈는지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뭐 늘 똑같지. 별일 없을 거야.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이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이다.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한 직후 거실 협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둔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 속에서 빛나는 이름 A.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 울렸다. 화면 잠금이 풀리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념일 숫자를 입력하자마자 잠금 화면이 해제되었다. 메신저 앱을 켜고 대화창을 눌렀을 때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바로 어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언제 봐? 그 사람 출장 가니까 편하잖아. 자기야, 보고 싶어. 지난번에 갔던 그 호텔로 할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배신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각 속에서 안방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물소리가 멈추는 것과 동시에 내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들려온 아내의 서늘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방금 본 대화창이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나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이게 다 뭐야? 그날 밤 나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질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내는 안방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터였다. 낮에 보았던 그들의 눈빛, 서로를 향해 묘하게 얽히던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겠지라며 애써 의심을 지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들의 친절함은 가식이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핸드폰이 놓여있는 탁상으로 향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잠에서 깨어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끝낼 증거가 필요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을 열었다. A의 이름이 가장 상단에 있었다. 손가락이 멈칫거렸다. 열어보는 순간 내 평범했던 일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창을 눌렀다. 오늘 저녁 남편이 일찍 온다니까 조심해야겠어.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다. 뒤이어 A의 답장이 이어졌다. 알아.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미치겠네. 이번 주말 그 사람이 출장 가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심장이 조여왔다. 숨이 가빠왔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단순히 불륜을 넘어섰다. 그들은 나의 일상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다. 내가 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그들이 데이트를 즐겼을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났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 속에는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나를 철저히 농락하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우리 그냥 다 말하고 떠날까라는 아내의 메시지에 눈이 멈췄다. 손가락을 덜덜 떨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그때였다. 갑자기 뒤편에서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핸드폰을 엎어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여보,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거실에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냥 물 좀 마시려고. 당신은 왜 깼어? 아내는 아무 의심 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짚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끼쳐 몸을 움찔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등 뒤로 감춘 채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 미세한 긴장감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였다. 아내의 핸드폰이 거실 탁상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A라는 이름이 떴다. 새벽 3시, 그 시간에 온 메시지였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내 눈치를 살피더니 태연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구야, 이 시간에? 내가 낮게 물었다. 아내는 황급히 화면을 끄며 나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그냥 대출 스팸 전화야.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속삭였다. 정말 대출 전화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는 걸까?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나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려는 그 순간 아내가 돌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때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3시,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다정한 이모티콘, 그리고 오늘 밤 예전 그곳에서 바라는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평범했던 내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5년 동안 나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A는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이미 나갔다. 야근이 길어질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했던 그 다정한 문자가 이제는 소름 끼치는 거짓말로 느껴졌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퀭한 눈, 굳게 담은 입술. 그곳에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은 없었다. 오직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말한 그곳이 어디인지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의 추억이 서린 장소가 이제는 그들의 미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차를 몰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도로 위에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 인생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뒤로 밀려나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A의 품에 안겼을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니 숨이 턱 막혔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꿈틀거렸다.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다. 발을 들이는 순간 내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었다. A의 차였다. 엔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것을 보니 그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복도 끝,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여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문을 살짝 밀자 틈새로 그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A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고개를 기댔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굳게 닫힌 그 문을 완전히 밀어젖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둘이? 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으로 울려 퍼졌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A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아무런 변명도 없이 나를 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닌 마치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듯한 차가운 안도감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내 귓가를 의심케 했다. 어차피 알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들린 사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내와 A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뻔뻔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역겨운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저 얼굴 뒤에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저 다정한 말투 뒤에는 또 어떤 비웃음이 감춰져 있었을까?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사진이 담긴 봉투를 뒤로 숨겼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당신 먼저 들어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덤덤하게 나와 다행이었다. 아내는 의심 없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끼쳤다. 예전 같았으면 따스하다고 느꼈을 온기가 지금은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불쾌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몸을 살짝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내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가 가소로워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눈동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아니,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어서 내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리며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켰다. 그 안에는 어제 A와 그녀가 나눈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람 눈치 못 챘지? 우리 관계 말이야. 당연하지.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걱정 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래, 나는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가정이, 우리가 나눈 약속이 모두 그들의 유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통화 기록, 사진, 그리고 오늘 밤 확보할 추가적인 단서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저 쓰라린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내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의 신뢰를 비웃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A였다. 밤늦은 시간에 온 메시지. 나는 쥐죽은 듯 조용히 거실로 걸어나갔다. 아내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 위로 떠오른 문구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일 밤 그 사람 출장 가니까 우리 집으로 와. 이번엔 진짜 들키지 말자. 나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내일 밤 나는 출장을 가는 척 연기를 하고 그들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그들의 안방에서 내가 없는 줄 알고 서로를 탐하는 그 추잡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휴대폰을 살며시 제자리에 두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이 가짜 같은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계획을 수정했다. 과연 나는 내일 밤 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내 몸 안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다정했을 그 고요한 밤이 이제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처럼 들렸다. 아내는 안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잘 자요라며 건넨 그 짧은 인사가 어찌나 가식적으로 들리던지 나는 입안을 꽉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한참 뒤 규칙적인 숨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와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을 꺼냈다. 지난 몇 주간 나는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며 이 순간만을 준비해왔다. 아내와 A가 나누던 메시지들, 함께 호텔을 드나들던 CCTV 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던 끔찍할 정도로 적나라한 대화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바보처럼 그들을 믿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거실 불을 모두 끄고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새벽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A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우리 집 앞 공원으로 나와. 할 말이 있어. 대답은 의외로 빨랐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답장 대신 그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우리의 은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 한 장을 보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알았어. 나갈게라는 짧은 회신이 왔다. 그는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겉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복도식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걸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의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역겨웠다.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퀭한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순진했던 그 남편이 아니었다. 공원 벤치에 도착하자 멀리서 초조한 기색으로 서성이는 A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가식적인 걱정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고. 어디 아픈 거야?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나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지만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연기하지 마, 에이. 너랑 내 아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는지 다 알아.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익숙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춰왔다. 그 시간에 절대 올 리 없는 아내의 차였다. 아내는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온 걸까?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이 있는 걸까? A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동차가 다가오는 방향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내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날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오직 눈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아내와 A,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각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아내는 초조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A는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던 지난 시간들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건배를 나누던 그 밤들이 이토록 잔인한 배신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눌렀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리고 내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가 사실은 내 뒤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아내의 눈동자가 잠시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비겁한 안도감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에게 나는 이미 남편이 아니라 그저 처치해야 할 번거로운 장애물일 뿐이었다는 것을.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아내가 나를 불러세우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섰고 뒤에서 A가 헛기침을 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려는 찰나였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있자니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이혼 합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짐을 챙기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마치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내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방 안을 감돌아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옷장을 열어 정리를 하던 중 구석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평소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그래서 나도 잊고 살았던 비밀 상자였다. 호기심보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나를 이끌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나조차 몰랐던 내 명의로 된 정체불명의 거액대출 서류들과 함께 나와 아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메모리 카드 형태로 들어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단순히 불륜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상자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내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문득 현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는데 그것도 정확히 내가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삑삑 삐비빅 익숙하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은 불길한 전자음이 정적을 깨고 집안을 파고들었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숨기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과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설계자가 눈앞에 나타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